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봤던 감정들을 그때 바른말 키패드가 출시된 후에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유저가 5만 명 막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매일 막 수백 통이 도착해 있고 리뷰 수천 개 달려 있고, 이런 순간이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 세계 160만 명이 다운로드한 플레이 키보드 앱을 서비스하는 비트바이트의 대표 안세영입니다. 저희 플레이 키보드는 10대 모바일 사용자들이 키보드에 좋아하는 캐릭터를 담고 내가 키보드에 입력하는 말에 따라서 캐릭터가 반응하고 공감해주는 게 저희만의 핵심 기능입니다. 현재 전체 유저의 80% 정도가 10대에서 20대 초반에 보통 Z세대라고 불리는 미래 콘텐츠 소비의 중심이 될 Z세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매일 11만 명이 사용하고 있고, 한 달에 최대 6억 회 정도 실행되는 키보드 앱 서비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교회 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 학교 게시판에 그런 포스터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이제 포스터를 읽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옆에 아마 지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사회 문제를 일반인이 직접 찾아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공모전이었고요. 이거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고 해서 제가 납치가 됐고, 그리고 옆에 지나가던 또 다른 반 친구 3명이 또 추가로 납치가 돼서 5명을 팀을 꾸리게 되었고요. 지금 비트바이트가 이제 주식회사 비트바이트지만 이제 7년 전에 2014년 때는 비트바이트 팀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런 목표가 있던 건 아니었고, 저희가 이제 막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여러 가지 뭐 활동을 좀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넘치는 상황에서 그 공모전의 상금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야, 우리 이거 꼭 수상해서 상금 타보자 라는 목적을 갖고 결성된 팀이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 공모전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10대가 가진 사회문제 중에서도 뭐 학교 폭력도 있고 학업 스트레스도 있지만, 저희는 이 무분별한 욕설 사용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라는 것에 모든 팀원들이 뜻을 모았고요. 그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저희의 강점인 소프트웨어 기술로 해결해 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제 바른말 키패드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욕설을 줄여주는 키보드 앱이라는 거를 저희 타깃인 10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해서 이걸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강제적으로 차단을 하거나 필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에 기반해서 팩트를 보여주고 경각심을 느끼게 하고, 바른말 사용을 많이 했을 때 트로피를 주거나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바른말 랭킹을 보거나 이런 게임처럼 재미있는 요소를 많이 도입한 덕분에 10대 청소년들로부터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한글날에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도 누적해서 17만 명의 유저분들이 바른말 키패드를 다운로드하고 매일 사용해 주셨고요. 저희가 공모전이 끝나서 상을 받았더라도 이 서비스를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학교 공부를 더 하고 뭐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이 아이템으로 한번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나는 평생 후회하겠다. 그리고 지금이 왠지 그 기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투자나 팀빌딩도 아직 다 완벽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부터 먼저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욕설을 줄이는 데에 이제 돈을 내고서 사용하려는 니즈는 사실상 좀 많이 약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우리는 소비자 대상으로 사람들이 돈을 지불할 만한 서비스를 그냥 하는 게 더 쉽겠다라는 결론을 냈고요. 모바일 환경에서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게 뭘까를 봤을 때 이모티콘 시장이라는 굉장히 좋은 시장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이모티콘도 뭐 10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걸 왜 2-3천 원에 돈을 내고 살까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이미 현재는 시장이 굉장히 성숙해져 있고 이모티콘을 돈 내고 구매하는 건 당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키보드를 이모티콘과 결합할 수 있지 않을까? 키보드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키보드에서 유저가 어떤 말을 입력했을 때 그거와 맞는 어떤 반응을 키보드 속 캐릭터가 반응하고 움직이면 재밌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우연히 생각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플레이 키보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2018년에 KDB 산업은행에서 이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도 주관하는 그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KDB 스타트업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인연이 생기게 되었고요. 재단 쪽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가장 큰 변화가 그 KDB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덕분에 최종 심사위원으로 오셨던 그 스파크랩의 김유진 대표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되었고, 그때 만남을 계기로 저희가 다음 해 그 스파크랩이라는 초기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로부터 첫 투자를 유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면서 지금 느끼는 거지만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진짜 세상 모든 어려움을 다 모아놓은 게 사업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야를 특정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지만 어떤 순간은 되게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있었고, 창업하기 전에는 막연히 약간 돈 버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돈은 사실 좋은 동료와 함께 하면은 돈 버는 건 사실 사람만큼 어렵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팀원들 뿐만 아니라 저희를 믿고 투자해 주신 투자자 그리고 고객분들한테도 저는 좀 신뢰를 주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차원의 소통이든 저희 비트바이트의 제품이 항상 사용자들과 함께하면서 불편하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소통을 줄이고 반대로 즐겁고 행복한 소통 경험을 늘리는 것이 저희 회사의 미션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의 소통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는 게 저희 팀의 꿈입니다. 나는 신뢰받는 리더이고 싶다. 사업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실 아이템, 매출 다 중요하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스타트업이 대부분 절반 이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큰 이 스타트업이란 것에서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결국 사람이 남으면 저는 그 사람으로 나중에 다른 도전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팀에 합류하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뢰를 받지 못해서 사람을 잃게 되면 나중에 있을 도전이나 기회까지 다 날려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저는 신뢰받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